연방준비제도는 매월 850억 달러의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6.5% 위에서 머물고 1,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현재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약속도 재확인해줬습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아직 약하다고 본 겁니다. 연준은 이날 처음으로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노동시장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재정정책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의 사상 최고 행진은 나흘 만에 일단 멈췄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8.6포인트, 0.49% 내린 176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개장 초 1775.2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연준 성명서 발표 전 하락세로 돌아선 뒤 성명서 발표 이후에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도 0.39% 하락한 15,618.7로 마쳤고 나스닥 역시 0.5% 이상 내리며 3,930.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대체로 내렸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가 0.04% 오른 6,777.70에 마감했으나 독일 닥스 30은 0.13% 하락한 9,010.27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카크 40 지수 역시 0.09% 밀린 4,274.11에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 경기 기대지수가 6개월째 상승하면서 장 초반엔 탄력을 받았지만 미국의 ADP 민간 고용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0월 민간부문 고용이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13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고용 분석업체인 ADP는 이달 민간부문 고용이 13만 명 늘어 전월에 14만 5천 명을 밑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5만 명에도 못 미치는 증가폭입니다. 참고로 ADP 고용 지표는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해 전문가들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는 8월 상승률인 0.1%를 웃돈 것으로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핵심 물가 상승률은 0.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올 3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56 이상으로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3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25센트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주당 19센트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도 주당 17센트로 나타나 지난 3분기 주당 2센트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3분기 매출액도 2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6천만 달러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매출의 50%를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연준의 시장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키로 했지만 뉴욕 증시는 전해드린 대로 하락했습니다. S&P 500의 사상 최고치 행진도 일단은 멈춰섰는데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장 초반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보여졌지만 FOMC 성명서 이전부터 하락했고 성명서가 나온 뒤에는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빠졌을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가 유지될 거다 쪽에 베팅한 세력들이 예상대로 뉴스가 나오니까 팔았다라는 분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성명서 내용 자체가 경기를 의외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빠르면 양적 완화 지표가 올해 말 올 12월에 단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구를 보면요. 처음으로 주택 경기 둔화를 연준이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미 경기 회복세가 아직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는 조금 약하다라는 톤이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이 부분에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뉴욕은 예상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말았는데 전일 쌍끌이 매수를 받으며 의외의 외국인 순매수도 이어졌었죠. 2050을 코앞에 둔 코스피가 오늘 이 뉴욕 증시의 반응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같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걸까요? 출발 증시 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치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전에 2060선에 육박하면서 마쳤습니다. 2년 석 달러 최고치인데 외국인도 뭐 팔듯 하다가 장 막판에 사는 흐름 어제까지 벌써 나흘이나 보여주고 있고 기관까지 어제 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버슈팅이라 하셨던 삼성전자도 벌써 150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주가도 빠질 듯 하더니 다시 2060이거든요. 이거 빠지는 장 맞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빠지는데 의의가 없다. 저는 근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차트 자체가 이제 오실레이터를 넣어놨거든요. 오실레이터 넣어놨는데 오실레이터가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주식에 이제 팔고자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많은데도 이제 주가가 이제 종합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시가총액제죠. 시가총액제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종합주가 어제 그 우리나라 외국 기관들이 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00억을 사는데요. 1,000억을 사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은 거의 뭐 한 3,000억 정도 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6, 700억 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량주는 담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2,400억 중에 1,000억밖에 안 잡히죠. 그러면 1,400억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소형이라든지 이런 주식은 매도하고 대형주를 계속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살려면 1등 주식 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그 오늘 150만에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이제 굉장히 악재를 줬던 분들이 이제 서서히 또 리포트가 나오겠죠. 뭐라면 삼성전자 그 목표가를 올린다 이 말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오면 항상 꼭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뭐 언저리에서 140만 원이 이제 저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간 삼성전자의 매물층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매물층 자체가 워낙 그 150만에서 이 매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17% 정도의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마음 놓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의 턱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턱까지 왔다면은 저는 뭐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린 주가의 상승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우리 개인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주식은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이 최고로 많이 뜰 때가 보통 한 77일 정도 뜬데 이번엔 더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뜬다면 우리가 나라가 보통 한 100수입니다. 100일 정도 뜨거든요. 바닥에서 100일 뜨면 6개월 떴다는 건데 6개월 정도 떴다는데 보통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일평 자체의 이제 문제성인데 21일평 자체가 지금부터는 이제 급격히 뜰 때가 이제 21일평이 캔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1일평 하방 이탈 부분 그리고 21일평이 앞으로 한 5일 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 2052 자리에서 저는 거의 90% 이상 고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종가가 2056까지 이제 어제 라인을 그대로 뒀는데요. 2056전으로 갈 것이다 하고 했는데 어제도 실제로 주식이 이제 마이너스에 있다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주식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전혀 매매를 하지 않는 저퍼주들 있죠. 저퍼주들 중에 100만 원짜리 넘는 거, 하루에 거래가 2, 3주 되는 주식, 그리고 어제 동시효과에 SK텔레콤 같은 거 보면 상한가를 올리면서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가나 테스트를 보는 그런 부분,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지금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왜 올리겠냐 볼 때 그거는 개인들을 계속 이제 저번에 이제 풋옵션처럼 또 그 풋옵션의 매도처럼 여기서 한 번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개인들이 풋옵션에
매도. 이게 뭐냐면 주가 상승 쪽으로 또 걸고 있거든요, 지금. 저번에 이제 한 1,500억 정도 터졌는데, 또 그런 지금 개인들이, 선물에서 계속 잘 안 되니까, 옵션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옵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옵션이 이제 여러분 거의 한 주 반 정도 남는데, 영업일수로, 거의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풋 옵션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6일 사이에 만약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먹으면 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원화가 이제 2,050원에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고착화된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 3개월 후에는 굉장히 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이 이제 통화 정책에서 이제 확대 정책하는데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유가나 금값이 상승할 때 경기가 좋습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WTI 유가가 100불 이하거든요. 100불 이하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인 경기 안 좋고 체감 경기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들 보면 뭐 계속 이제 상승 트렌드를 보이면서 어제도 이제 장중 고가를 보였거든요. 장중 고가 보이면은 뭐 어쨌든간 나쁜 계절은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이제는 저도 이제 보통 헤드앤숄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포 상봉, 4개 상봉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주가 자체를 15,000원에서는 인조적으로 만든다, 인질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정책이 유지하겠다는 그 이야기 나오고 주가가 하락이 됐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심하게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상해 증시와 일본 증시가 우리에게 영향을 더 끼친다. 특히 상해 증시가 어제 61일평 다여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61일평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역배열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의 상승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 자신 있게 저는 90%의 언저리다. 떠봐야 피봇의 월봉인 주봉인 275까지 어디? 그 275 같으면 이 자리에서 15p 먹으려고 과연 여기서 질러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의식적으로 주가가 전환선을 깨려고 하니까 전환선 위에서 들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주식 자체는 모든 쾌선이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국면은 횡보할 수밖에 횡보 국면이라는 것은 주식이 굉장히 둔탁해진다. 둔탁해지는 것은 크게 힘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계속 둔탁해지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큰 변혁은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한 6, 7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큰 변혁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혹시 주식을 사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월 피봇, 11월 월 피봇이 나온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월 월 피봇 자체가 276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피봇은 오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 피봇을 본 다음에 11월 월 피봇이 위쪽 상방으로 그려질 때 그때 여러분 질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뭐 급락 나오고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장. 특히 이제 층층이죠. 층층이 나오는 조적형 장. 이걸 이제 렌코형이라고 하는데 렌코형 자체의 장이 나옵니다.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복지부동하는 게 좋다. 이럴 때일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굉장히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인위적으로 이제 또 일을 튕겼어요.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도 선물은 계속 플러스를 내는 그런 부분인데 선물 자체가 뭐 갑갑합니다. 갑갑하다는 것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고 위쪽이 올라가도 제한적입니다. 이 캔들 자체가 볼륨점에는 상단을 쳐야 위쪽으로 퍼지는데 퍼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가격이 270까지 왔거든요. 270까지 왔는데 과연 280까지냐 아니면 260까지냐 여러분이 냉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주가가 오릅니다. 오르지만 삼성전자 빼버리면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반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종목, 이럴 때일수록 1등 종목 외에는 조금 안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제가 여러분 코스닥을 욕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꼭 사고 싶으면 코스닥도 고가주, 그것도 시가총액 20종목 안에서 매수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쉬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이미 오버슈팅인 삼성전자 150만 원 주가면 올 만큼 왔다. 코스피 상승도 좀 부정적으로 여전히 보셨는데 정매수가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11월 월 피봇 보고 상승 신호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오늘도 좀 쉬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언제나 수익률이 괜찮으신 최명성 멘토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상큼한 종목 하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그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상큼한 종목을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SKC입니다. 화학 관련 회사입니다. 대주 지분이 SK 44%, 국민연금 11%, 트러스톤 자산운용 7%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폴리우레탄 사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화학사업과 LCD, 일반 사업자의 부품, 태양전지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론,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학사업의 PO, PG 제품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름 사업의 광학용 필름은 2012년 LCD, 태양광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26%에서 28%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551%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7월부터 해서 계속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매집 형태라고 하는데요. 어제 한 일주일 전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조정 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 근처인 33,250원 아래 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 주식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1,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흑자 전환이 동력이 돼서 전일 꽤 많이 상승했던 SKC 오늘의 최강 종목으로 추천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추천주 가운데 리뷰 종목으로요. 이 코너 처음 시작하면서 첫날 추천해 주셨던 상큼했던 종목 성우 하이텍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10월 중순쯤에 손절가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빠른 V자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리뷰 부탁드리죠. 네, MC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보통 주식 하시는 분은 한 80에서 90%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매도를 못 하십니다. 손절매를 못 하시는데, 제가 바닥권에서 드리기 때문에 의외로 손절가가 와도 매도를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전화도 한 2분 왔습니다. 성우 혜택을 계속 들고 가야 됩니까? 해서 제가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성우 혜택이 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좀 상승 추세인데, 이번에 현대 모비스가 제가 3일 전에 대해서 5% 수익이 났고 조정 주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우 혜택이 현재 4%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우 혜택은 경기 소비재 및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현대 자동차와 GMTU 중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3,100%로 안정적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12년 동안 차트를 전 종목을 한 5,000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랑 붙어도 제가 경험만큼은 지지 않는데요. 성우 하이텍은 여기서 치고 가야 됩니다. 제가 목표가를 17,500원을 드렸는데 갈 수도 있고 현재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추세가 세지 않으면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표가를 10에서 15% 정도 봐야 되거든요. 작은 건 5% 봐야 되는데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자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강점인데요. 또 거기서 또 우리 서울경제 TV가 인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성우 하이텍 목표가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슬슬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리뷰 정말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국내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011년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206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의 상승폭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인데요. 저처럼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는 잘 가지만 그래서 채권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발굴을 잘 해봐야겠죠. 이 도큐멘트의 소원을 말해봐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잘 발굴해보시고 포트 운영까지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빙산화를 장만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단풍 구경을 드디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립밤과 텀블러로 아주 촉촉한 입술과 또 목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치코트 담고 있긴 한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조만간 겨울코트로 바꿔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코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KCC 30%, 어제 신규 편입을 했죠. CJ 1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미디어플렉스 31,0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3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KCC 417,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39,000원, 손절가 41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115,500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목표가 120,000원, 손절가 10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87만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3.1%입니다. 네, 오늘도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그 덕일까요? 제 담은 포트의 세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수익이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AS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이 오후장 무렵부터 힘을 좀 내주면서 종목들도 상당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좀 KCC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어제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하나부터 SKC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눌림 트레이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KCC는 힘이 약간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61선의 지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아랫꼬리를 4거래일째 현재 만회하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도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맞는 거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물대를 강한 축으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을 시킬지 소화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분명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목요일인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저점이 41만 5천원입니다. 근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의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난주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는 양봉으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양봉 마감해준다면 한 번 더 다음 주 정도에는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43만 9천원으로 드렸는데 이 라인까지는 1차적으로 돌파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체크해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플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AS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종목이 20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41선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저점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1선이 2,940원, 50원 가격대인데 10월 22일하고 24일 저가를 보면 거의 딱 떨어지게 241선에 대한 지지라인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한 3%에서 2%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탈출하고 있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또 이번 주 초반에
꺾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을 재차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5일선을 재차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죠. 한 5%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201선과 241선 안에서의 가두리 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디어 플렉스도 현재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 때문에 4,900원대부터 반등 없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기술적 반등도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21선이죠. 3,300원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21선까지 터치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을 시킬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봉 차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선과 241선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60주봉선을 지지하면서 현재 보시면 9월 16일 이후에 지속적인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60주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저점을 잡아주는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현재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으로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라는 움직임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5%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4,300원권 반드시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CJ입니다. 이 CJ는 제가 두 번째 공략해서 두 번 다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현재 상단 저항에 들어온 상황이죠. 한 1% 정도 수익권에 있는 모습인데 일단 21선의 단기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때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왔는데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일단 보조지표의 흐름 그러니까 뭐 MACD 오실레이터나 RSI나 뭐 이런 보조지표들을 좀 봤을 때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해주는 모습이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포인트는 이 단기 저항 라인들을 수급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제 기관 외국인 공시 순매수가 나와주셨습니다. 최근에 10월 말부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CJ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한 수급만큼 현재 주가는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CJ가 PEO 공백 경영 공백의 악재로 급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뭐 회사 자체 내에서도 그걸 만회하려는 이 이미지적인 면이나 뭐 사업적인 면을 현재 빠르게 회복하려는 것도 CJ에게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 종목 AS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질 기대하면서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10월 FOMC 회의 내용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왜일까요? 많이 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성명서에 경기 낙관적인 부분이 테이퍼링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우려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지리라 믿었던 우리 시장으로서는 다소 부정적인 재료가 출현했다고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